미스테리.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 1959년 한겨울의 러시아 우랄산맥. 디아틀로프 고개는 차가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었고 이곳에는 보통 사람들은 감히 도전하지 않는 험난한 산악지대가 펼쳐져 있었죠. 1월 말 총 10명의 등산가들이 이곳에 도전하기 위해 우랄 폴리테크닉 대학교의 지도교수이자 경험 많은 산악인인 이고리 디아틀로프의 지도하에 이곳으로 향합니다. 등산팀은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한 명이 고열과 몸살로 인해 도중에 하산하게 되면서 9명의 등산가들이 남게 되었죠. 이들은 경험이 풍부한 젊은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모두가 이 추운 산악 지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랄 산맥의 오토르텐 산 정상에 도달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이들 모두는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2월 중순이 되자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들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원래 하산 예정일이 이미 지났지만 그들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조난 구조대가 파견되었고 그들은 눈속을 헤치며 험난한 산악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구조대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텐트를 설치했던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텐트는 처참하게 찢겨져 있었고 산악 장비들도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텐트가 내부에서부터 찢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부에 있던 누군가가 급하게 탈출한 것처럼 보였죠. 텐트 주변에는 맨발로 눈을 밟고 달린 흔적이 있었으며 이는 이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허둥지둥 텐트를 빠져나간 증거였습니다. 구조대가 텐트에서 1.5km 떨어진 나무 근처에서 발견한 두 구의 시신은 등산복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발가벗은 채 눈 속에 쓰러져 있었던 이들은 발 주변에 화상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근처 나무는 마치 누군가가 급히 올라갔다가 부러진 듯 가지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나무 위로 올라가려던 흔적이 보였고 땅바닥에는 타닥거리는 불씨와 함께 얼어붙은 발자국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언가를 피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며칠 후 구조대는 텐트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2명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눈 속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고 각자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였죠. 이들은 텐트를 나온 후 텐트로 돌아가려다 실패한 듯 보였습니다. 모두 저체온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뭔가를 두려워한 듯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사건 발생 2달 후 마지막 4명의 시신이 약 75m 떨어진 깊은 눈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마지막 남은 의복을 함께 나누어 입은 듯 서로의 옷을 겹쳐 입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두개골이 부러져 있었고 가슴뼈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죠. 가장 특이했던 점은 이 중 한 여성의 시신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혀와 눈이 제거된 상태였고 눈이 빠져나간 구멍에서 이상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손상은 외부 타격 흔적 없이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강한 압력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추정했지만 그 강한 압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추측만 무성할 뿐이었죠. 더불어 4명의 시신 모두에서 방사능 물질이 소량 검출되었으나 그 출처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는데 그들은 실험용 물질을 사용한 것도 아니었고 주변 지형에서 방사선이 검출될 이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전 세계의 언론과 과학자들 그리고 미스터리 전문가들이 이 사건에 대해 다양한 추측과 이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이들이 극한의 추위 속에서 저체온증으로 인해 혼란 상태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그들에게서 발견된 부상과 방사선은 단순한 저체온증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일각에서는 만시족이 이들을 공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만시족은 이 지역의 토착 원주민으로 오랜 세월 이곳에서 살아왔지만 사건 후 조사 결과 그 어떤 공격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만시족은 오랜 시간 이곳에서 등산객들과 평화롭게 공존해왔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정부의 비밀 실험이 이 사건의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소련 정부가 군사 실험을 위해 극비리의 비행기, 폭발물 실험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일부 등산가가 마을로 돌아와서 밤하늘에 이상한 빛과 구름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들이 정부의 실험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한 설명으로는 지역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인 카르만 보로호르락스가 이들을 위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공기 흐름이 일정한 주파수를 만나면 생기는 강한 진동 파동으로 사람의 신체를 강한 압력으로 부수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급진적인 이론으로는 UFO의 개입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다른 등산객들은 밤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다고 주장했고, 일부에서는 그 빛이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외계 존재가 등산객들을 공격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믿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2019년 러시아 당국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여 공식적으로는 눈사태로 인한 사고로 결론지었지만,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이유는 당시의 증거들, 특히 시신의 이상한 상태와 방사능 오염을 눈사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날 밤 이들은 무슨 일을 겪었으며 그들이 텐트를 찍고 나올 정도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연재해, 군사실험, 외계인 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존재. 디아틀로프 고개 사건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흥미와 공포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날이 오게 될까요? 아니면 디아틀로프 고개는 영원히 그 비밀을 간직한 채 남아있게 될까요? 디아틀로프 고개의 차가운 눈 속에는 지금도 그날 밤의 진실이 묻혀 있을 것입니다. 잘 자요, 미스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테리.